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수열 단원인데, 전에 우리가 방학 전에 한번 연습을 한번 했었어. 그랬는데 마치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수열 단원에 대한 우선 목적은 수 배열을 통해서 거기 내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따라서 문제 출제자가 막 이렇게 뭐 아무거나 막 숫자를 배열을 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 1, 3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들어갈까? 16? 16? 왜? 12컷 18 18? 왜? 더하기 한 번이에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대단한 수학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숫자 배열을 그냥 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퍼즐 같은 느낌인데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꼬고 그 다음에 규칙을 우리가 찾아내도록 그것을 수식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를 배열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A1, A2 이렇게 숫자를 쭉 배열할 거 아니야, 그치? 점점점 이렇게 배열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까 전처럼 만약에 1, 3, 4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얘가 바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n번째 항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텐데 우린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처럼 규칙이 나가고 있어. 2, 4,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이야. 점점점 나가게 됐었을 때 여기 n번째 항이 있겠지? 그치? n번째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인데 2라고 됐고 두 번째 항인데 세 번째 항인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수학적 능력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얘는 잠깐만 너는 1 곱하기 2인 것 같고 너는 2 곱하기 2인 것 같고 너는 3 곱하기 2인 것 같고 그럼 n번째 항은? 보면 뭔가 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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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들어가고 있지.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 n 곱하기 2 맞니? 따라서 an은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게 됐을 때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각각에 대한 항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2 맞네? 2 집어넣으면 4 맞네? 3 집어넣으면 6 맞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반항을 찾았어. 100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항을 찾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이걸 다 해서 100번째 숫자를 찾았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n에 100 들어간 것처럼 n에다 10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얼마겠니? 200이라는 수를 100번째 항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 또 지금 본 것처럼 내가 n에다가 방금 본 것처럼 여기 있는 n에다가 제가 100을 넣었더니 여기다가 n에다 똑같이 100을 집어넣어서 2 곱하기 100을 만들어냈지. 그치?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 함수.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기본적인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제 우리가 응용 문제들을 풀게 되면 이 수열 자체는 함수와 연계가 돼서 문제의 출제가 돼. 따라서 함수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차이가 똑같은 거야.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이제 등차 수열을 나갈 건데 1, 3, 5, 7, 9 점점점 이렇게 나간 애들이야.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두 항에 대한 차이가 2로 일정한 거지. 물론 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차이는 2씩 나고 있는 거야. 절대값은.
뭐 이런 수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그 다음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얘는 지금 얼마씩 차이가 나고 있어? 5씩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얘네들을 A1, A2, A3, A4, A5라고 따져본다면 부항에 대한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거라고. 그 일정한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건데, 그 공차를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어느 쪽에서 빼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거라고. 누군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뺄 거고, 누군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뺄 테니까. 따라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A2에서 A1을 빼기로. A2에서 A1을 뺀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공차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A3에서 A2를 뺀 거. 그래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하도록. 지금도 제가 화살표는 이렇게 붙여놨으면 사실은 공차가 얼마야? 2. 어떻게 한 거야? 3에서 1을 빼고, 여기서도 1을 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것이다. 따라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 첫 번째. 나중에 다 필기할 거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값은 항상 d 값으로 일정하다. 우린 얘를 공차라고 부를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n에다가 제가 1을 넣어볼게요. 그렇다면 a2-a1 값도 d로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a3-a2도 d로 일정하다는 얘기가 됐을 것이고, a4-a3도 d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얘를 an에서 an-를 뺀 것도 d로 일정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이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니까. 그럼 제가 얘네를 쫙 다 더해 볼게요. 쫙 다 더해 주시면 얘네들끼리 다 더해지겠지. 그렇다면 a2가 마이너스 a2로 a3과 마이너스 3이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됐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남아있는 놈은 an-a1 값이 바로 d에 합이 됐을 텐데, 지금 이 식이 몇 개 있을까요? 눈치껏 보셨을 때 이 식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총? 다시 말하면 d가 총 몇 번 더해졌을까요? 지금 1부터 시작을 해서 A1, A2, A3 찍찍찍 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N-1까지 한 거지. 그렇다면 이 식의 개수는 N-1개인 거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더해진 D의 개수도 N-1개. 그래서 N-1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잠깐만, AN은 아까 뭐라 부른다 그랬었죠? 일반항. 아까 일반항 찾기가 우리 좀 헷갈렸었죠. 잠깐만, 뭐였더라? 2 곱하기 이렇게 따졌었잖아? 아, 공식화할 수 있겠다. AN은 뭐다? A1 플러스 N-1에 D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찾았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볼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등차 수열지 이런 게 있었죠? 2, 4, 6, 8. 야, 이거 일반항 뭐냐라고 아까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지금 A1은 뭐야? 초항이죠. 첫 번째 항. 첫째 항이 얼마야, 지금? 2. 공차가 얼마야, 공차? 2. 따라서 AN은 2 플러스 N-1의 2. 2 플러스 2N-2니까 소거하고 나면 얼마 남어? 2N. 따라서 AN 값이 2N이라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겠다. 괜찮아? 따라서 이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암기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아, AN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AM이라는 놈을 만약에 물어봤으니까 N번째 항을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얘는 A 플러스 N-1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서부터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내에서의 10번째 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A 플러스 9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AN은 A 플러스 N-1 D였고, 그 다음에 AM은 A 플러스 N-1 D라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두 항을 뺀다면 AA는 소거되겠지? N-1D에서 N-1D를 뺀 거니까 N-1에서 N-1을 뺀 거니까 다음처럼 괄호가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소거되고 나면 어떻게 돼? N-M의 D로 만들어지겠다. 따라서 AN-AM은 등차 수열에서 얘는 N-M의 D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N, M, N, M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은 이 식을 정의해 보면 AN은 DN 플러스 A-D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A-D는 나중에 보자고. 그럼 AN은 뭐가 되는 거야? D 곱하기 N에 플러스 뭐뭐뭐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면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수열을 찾아냈는데 N에 대한 1차식이야. 야, 그럼 넌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괜찮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들 좀 잠깐만 몇 개만 좀 잠깐 볼게요.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봐야 돼. AEN이라는 놈이 있어. AEN은 N에다가 EN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D 곱하기 EN에 플러스 뭐뭐뭐뭐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있는 놈이 됐을 거라고. 그럼 AEN도 등차 수열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거야. A1, A2, A3, A4, A5, A6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근데 EN은 뭐야?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지.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4지.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A6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애들도 등차 수열이겠냐고. 등차 수열인 거지. 왜? 이 식 정리하면 2dn 더하기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n에 대한 1차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따라서 짝수항끼리 묶어도 당연히 등차 수열. 물론 뭐 홀수항끼리 묶어도 됩니까? 될까? 홀수항끼리 묶어도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겠지. 얘도 어차피 2dn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d가 덧붙여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얘네들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도 뭐 A10도 있었다 봅시다. 뭐 이렇게. 이런 애들도 등차 수열일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 내에서 이렇게 3개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겠냐고. 그렇겠지. 지금 이건 뭐 한 거야? A에 3n-2를 계산한 거라고. 그렇다면 얘는 D 곱하기에 3n-2니까 얘도 3dn 플러스 뭐뭐뭐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공차는 3D로 바뀌게 되겠지만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다 등차 수열인 거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뭘 볼 거냐면 A의 2n이야? 그렇다면 넌 공차가 얼마다? 이때 얘 공차는 얼마다? AN의 공차가 D라면 A2n은 공차가 2D. n의 개수가 2D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하나씩 항을 따져서 잠깐 너 일정하게 얼마씩 커지고 있네. 아, 너 공차가 2D구나. 이렇게 비교해봐도 되지.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빨리빨리 보자고. 알겠지? A의 2n-1이야. 얘 공차는 얼마다? 공차는
n의 개수니까 ed가 되는 거지. ed 맞아? 따라서 얘도 공차가 ed가 되는 거고 얘는 공차가 3d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또다시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AN의 공차가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공차가 D1이래요. 알겠지? BN도 등차 수열이야. BN도 등차 수열. 근데 얘는 공차가 D2래요. 알겠지? D2짜리 등차 수열이야. 여기서 물어볼게. AN 플러스 BN은 등차 수열일까요? AN 플러스 BN은 등차 수열일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더해져도 등차 수열일까? 그걸 물어본 거야. 등차 수열이겠지. 왜? 너는 AN이라는 놈은 D1N 플러스 뭐뭐뭐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D2N 플러스 뭐뭐뭐가 됐을 테니까 식을 정리하고 나면 D1 플러스 D2의 N의 플러스 뭐뭐뭐가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네들도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된다. 공차는 뭐야? 얘 공차는 얼마야? 예, AN 더하기 BN. 등차, 공차는 n의 개수를 할 수 있잖아. n의 개수. AN 더하기 BN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럼 공차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n의 개수.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지금 이거 갖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뭐다? D1 더하기 D2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3AN 마이너스 2BN이 있어. 얘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내가 식 안 적어볼게. 공차는 얼마야? 얘 등차 수열 맞죠? 공차는 3D1 마이너스 2D2가 돼야 된다고. 이해? 어차피 개수 정리하고 나면 n에 이렇게 붙을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깐만 너 an이 an이 dn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뭐 내가 여기를 그냥 k라고 잡을게.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 내가 n축이라고 잡고 이쪽을 an축이라고 잡게 된다면 얘는 기울기가 d짜리 1차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해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함수에서는 n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 수열에서는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하죠. 물론 점으로 표시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얘도 1차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d가 양수라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 형태를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음수라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음수였다가 양수로 한번 바뀌었다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한번 바뀌었다면 얘는 다시 음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야. 얘도 양수였는데 어느 순간 음수가 됐어. 그렇다면 얘는 계속 음수로 남아 있는 거야.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계속 감소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D가 양수면 이 함수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수열 자체는 증가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고 D가 음수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연계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우선 여기까지 부분을 좀 정리만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보고 다음 옆에 내용을 다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해보시죠. 좀 이따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주세요.
이번엔 등차 주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볼 건데. 등차 중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등차 중앙은 뭐냐면 A, B, C가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얘 B를 기준으로 해서 A는 B-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C는 B 플러스 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운데 놈을 B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놈을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놈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D하고 마이너스 D가 사라지죠. 따라서 얘는 2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두 놈을 더하면 B를 2배 한 것과 똑같구나. 따라서 이 B는 A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얘가 바로 등차 중앙의 성질이에요. 알겠지? 물론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이 나중에 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선은 요렇게 가운데 놈을 2배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A, B, C, D, E, F라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 F라고 되어져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내에서도 한 칸씩 띄운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C는 A 플러스 E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의 일부분을 내가 잘라서 이렇게 잘랐어. 너도 등차 수열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런 거 아니야. 아까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 했었잖아. 이 직선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잘랐어. 이렇게 잘라놓고서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야, 너 직선이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니 당연히 직선이잖아. 일부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야. 어떠한 수열이 있었을 때, 어떠한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일부분을 잘라내더라도 얘도 등차 수열이야. 따라서 당연히 이 D는 C 플러스 E라는 성질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로 필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알겠죠? 이번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합을 영어로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한번 볼까요? 합. 설마 합. 너 컴퓨터 배우잖아. 승주. 합할 때 이거 무슨 단축키 있지 않아요? 없어요.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없어요? 있었는데 예전에 뭐 별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S를 따내서 S를 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SN은 초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S7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A1서부터 A7까지의 합인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걸 원하는데 A3, A4, A5, A6, A7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그럼 얘는 S로 못 표현해요? 그렇죠? S로는 못 표현하죠. 그렇죠? 왜냐면 S는 항상 A1이 기준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여기까지 있는 것이 뭐야? S7인 거죠. 그렇다면 요만큼은 뭐야? S2인 거죠. 따라서 너는 S7 빼기 S2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우선 뭐 요 정도도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찍찍찍 해서 맨 끝에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제가 얘를 AN이라고 접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까요? SN은 A1에다가 얘는 A 플러스 D. 왜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E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점. 맨 끝에 있는 A에는 계속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L2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지?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는 D만큼 커졌더니 L이 됐다는 얘기니까 얘는 D만큼 줄어들었겠죠. L-D 맞습니까? 그 옆에 있는 놈은 L-ED 이해될까요? 얘가 바로 SN인 거죠. 제가 얘를 한 번 더 거꾸로 적어볼까요? L 플러스에 L-D L-ED 그 다음에 A 플러스 ED부터 시작을 해서 A 플러스 D A까지 그냥 거꾸로만 적은 거예요. 따라서 교환 법칙을 통해서 거꾸로만 적었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똑같이 SN, SN 똑같았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제가 이 두 식을 더해 볼까요? 두 식을 더해 봅시다. 더하시면 이 SN이 생겼을 거고 A 플러스 L이 됐겠죠. 두 번째 여기서도 D-D 지워지고 나면 A 플러스 L 뭐야? 다 A 플러스 L이네. 다 정말로 다 A 플러스 L이죠. 이해될까요? 지금 제가 이거 항 몇 개 적었어요. 물론 점점점을 포기하고 표시해 두긴 했지만 사실 제가 항 몇 개 적은 거예요? n항까지 합이니까 항을 몇 개 적었겠어요? n개를 적었겠죠. 그죠? n항까지 합이니까. 그치?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n개가 있었을 거고 그럼 각각을 더한 것도 다 몇 개 있었어야 돼? n개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점점점이 있지만. 그치? 따라서 이 SN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A 플러스 L이 n개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SN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에 A 플러스 N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n이 뭐야? 더해진 항의 개수. 그죠? 어느 항까지 더할 것이냐. A는 첫째 항, L은 마지막 항, n번째 항.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합을 구할 수가 훨씬 쉬워지죠. (1에서부터) (10까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게 등차 수열인가요? 맞아요. 1에서 10까지 합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합이에요. 얘네들 싹 다 더하면 합. S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있어요? 10개. 초항 얼마예요? 1. 끝항 얼마예요? 10. 약분하고 나면 5 곱하기 11이니까 55죠. 진짜 55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다.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등차 중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얘와 얘도 가운데 있는 이 누군가에 대해서 등차 중앙이었겠죠. 그죠? 얘와 얘를 더하면 요 제가 색칠한 놈 얘에 대한 2배랑 똑같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얘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L이 총 n개가 있었는데 딱 절반만 2분의 n개가 있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A 플러스 L이 항상 일정했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 중간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L이 뭐라고요? L? N? 응? 끝에 있는 항.
다시 말하면 n번째 항인 거죠. 그죠? 1반항. 2분의 n에 제가 아까 전에 귀찮아서 이렇게 적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제 풀어볼까요? a는 뭐였죠? 초항 플러스 n-1t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따라서 얘는 2분의 보세요. n에 2a 플러스 n-1의 t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지금처럼 초항과 끝해항이 아니라 공차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그때마다 끝해항 찾으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한 번만 더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두시고 따라서 이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그래서 너 SN은 얘가 N으로 딱 끝났죠. 그치? 그럼 요 놈을 살짝 정리해 보시면 2분의 N의 dn 플러스 2a-t 뭐 2a-t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결국에 얘도 뭐가 된다? 2분의 dn제곱에 플러스 2분의 2a-t에 n이다가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좋은데 아무튼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된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뭐다? n에 대한 2차식이다.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리고 요 놈은 뭐가 없어? 얘는 뭐가 없니? 신기하게. 보통 2차식 보통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치? 뭐가 없어 얘는? 상수항이 없어. C가 없는 거야. 상수항. 왜냐면 n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n이 분별축하게 되면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라면 상수항이 없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없어.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라면. 두 번째. n제곱의 개수가 바로 2분의 d가 된다.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가 된다. 다시 말하면 SN만 보고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공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얘한테 몇 배만 해주면 되니까.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야 SN 너 2차식이냐? 그럼 너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었겠네? 그리고 공차는 뒷자리고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고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SN이 뭐 4n 제곱 뭐 플러스 뭐 5n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4n 제곱 플러스 5n이야. 알겠지? 그렇다면 우린 얘에 대해서 야, 너 등차 수열인 일반항이 원래 그랬었나 보구나. 너 이 일반항을 계속 쌓아갖고 만든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너는 공차가 얼마짜리? 이 공차 얼마짜리? 8짜리. 공차가 8짜리. 잠깐만, 일반항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지 또? 일반항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a 플러스 n-1t. 그렇다면 n은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죠? 얘는 변수인 거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a랑 d가 있는 거죠. 근데 d는 방금 찾았어. 그럼 초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초항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항? 초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의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원리상으로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똑같은 거죠. 첫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은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거냐면 A1도 찾아낼 수 있죠. A1은 S1과 똑같으니까 1을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9.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를 AN 구했다. 야, 너 여기서 왔지? 이렇게. 따라서 얼마? 8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차함수라는 것도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 봐야 돼. 여기에서 만약에 2분의 d, 다시 말하면 d가 양수라면, 물론 n에다가는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 하지만 얘는 d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이차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얘는 그래프상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야. 어차피 n값은 자연수 또는 양의 실수만 생각할 거라서.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 여기가 지금 n축이고 여기가 sn축이라면 이 그래프 s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bn은 반드시 어딜 지나니?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원점은 무조건 지나. 원점은 무조건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렇다면 그 상황은 이런 상황, 두 가지 상황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상황.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합이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되는 상황. 원점을 지난 이차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축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축에 따라서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b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축에 따라서는 이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화 되는 건 뭐겠어? 이것이죠. 이것이 돼서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만,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 볼 거예요.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되시겠어요? 우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가 음수라면 마찬가지 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n에 대한 축, 여기는 sn에 대한 축이라면, D가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뭐가 됐겠어? 당연히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됐겠죠. 원점을 지나면서. 그렇다면 축에 따라서는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축이 이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치? 또 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원점 지나면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양은 한번 지나야 돼.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지나는데 이 중에서 여기만 인정을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뭐가 되는 거야? 합의 최대값을 묻을 때가. 합이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바로 요때죠. 요때. 요 근처 어디지? 이해될까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수투에서 미분을 배웠잖아요, 서윤이는. 그죠?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이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접선이 얘가 지금 감소하면서 증가를 하는 거잖아. 그죠? 감소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얘에 대한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에 대한 기울기 때문에 이 함수가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한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D가 양수니까 얘에 대한 AN도 DN 플러스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이해하는 거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얘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맞닥뜨려지게, 이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도 D가 음수니까 얘가 이 직선이 이렇게 요 일반항이 1차함수가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것이 요 지점에 맞춰서 여기 정도쯤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요 바뀌는 점이 여기랑 여기가 서로 유사하게 바뀌게 돼요. 근데 딱 일치에 딱 요점일 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최대값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7이야. n값이. 그럼 n값은 2.7은 불가능하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해보는 거죠. 3이 더 크겠느냐 아니면 2가 더 크겠느냐. 그럼 당연히 3일 때가 더 큰 거죠. 2.7로부터 가까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점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dn제곱 플러스 bn에 있어서 2분의 dn제곱 플러스 bn에 있어서 얘를 슬쩍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얘가 튀어나오고 차수하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d가 되면서 그래서 얘 일반항이 dn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설명 연결이 돼요? 좀 그래서 얘가 지금 살짝 미분한 거예요. 얘가 내려오면서 곱해진다. 뭐 미분법 지금 연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분을 혹시 안다면 공식 암기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다. 뭐 이 정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넓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 좀 해보자. 요만큼만 필기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차 수열이랑 일반항 사이에 대한 관계를 잠깐 볼 건데, 잠깐 볼까요? S에는 A1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을 거쳐서 n번째 항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맞죠? Sn-1은 A1에서부터 AN-1까지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제가 두 놈을 빼게 된다면 SN에서 SN-을 빼게 된다면 쪽쪽 지워지고 나면 뭐만 남게 돼? AN만 남게 되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AN이라는 일반항에 대해서는 SN에서 SN-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N-1이 N-1번째인데 뭐 얘가 뭐 마이너스 3번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n에다 아무 값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n-1도 뭐 최소한 첫 번째 항까지 합 이상은 돼야 될 테니까 n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1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공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n 값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A2, A3, A4는 구할 수 있지만 A1은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전 A랑 겹쳐진 게 A1 값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S1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A1은 S1의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A1과 S1 이거 쓰지 말고 근데 이거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요. 귀찮은데.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넣어도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0번째 항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우선 이것만 성립한다면 그냥 위에 거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무시하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건 진리잖아, 진리.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S0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0이라는 거야. S0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랑 겹쳐지는 내용이 그럼 이거였겠네. 아까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의 형태 2차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서부터 이 식을 성립시키고 싶다면, 그러려면 S0가 0이어야 된다고. S0가 0. 그럼 사실상은 넣을 수는 없지만 굳이 한번 넣어본다면 S0는 A 0제곱 더하기 B 0에 더하기 C니까 이 새끼는 다 0이죠. 이 값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상수항이 없어지면, 그래서 C가 0이라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라는 거고요. C가 0이 아니라 무언가가 붙어 있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왜 하필이면 두 번째 항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것들을 다 첫 번째로 다 밀어넣고 두 번째부터는 다 등차 수열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두 번째 항부터 된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그냥 두 번째 항서부터 등차 수열이다. 알겠죠? 만약에 세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문제에 또 다른 점을 내리겠죠. A1은 얼마고, A2는 얼마고, A3서부터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빼본 거예요. A는 Sn 빼기 Sn-1를 실제로 빼본 거야. 그래서 얘를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자꾸 실제로 빼본 거야. 또는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런 미분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잠깐 볼게요. 봐봐. AN은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일 때 AN은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다 넣읍시다. AN은 아까 공차가 얼마라는 데 했었죠? 이 상태일 때 공차? 2분의 D. 2분의 D인데 만약에 이렇게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다면 공차는 얘가 이렇게 넘어올 테니까 2AN 이렇게 될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공차는 2A가 된 거야. 2A. 그치? 그래서 얘는 2AN이 됐을 것이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B-A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AN에 플러스 B-A.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내용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좀 필기해 주시죠. 여기까지가 답니다. 여기 이것도 붙여야죠. 맞아. 얘는 플러스 B-A인데 여기에서는 단 n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이 성질 쓴 거잖아. 그죠? 요 성질, 아이고. 되돌리시는 방법이. 네. 우리가 방금 요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지금 이 식이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였겠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에서 SN-1, A의 N-1에 대한 제곱에 B의 N-1에 플러스 C를 실제로 뺀 거예요. 빼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공식이 갑자기 헷갈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선 공차 구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B-A를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C가 제로인 게 보통 일반적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C를 제로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SN을 그냥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라고만 잡자고 그 다음에 AN이라는 놈은 잠깐만 이 AN은 알겠는데 이 새끼가 뭐더라? 이렇게 뭔가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차피 A1과 S1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 얼마? A 플러스 B나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함수처럼 지금 1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2A 플러스 K나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B-A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야야야 너 알았어. B-A였구나. 이래서 공식을 떠올려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완벽하게 공식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잠깐만. 봅시다. 이제 그냥 쭉쭉 줄만 치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 안 쉬어도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진 않죠, 오늘은.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 힘들어? 괜찮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네. 조금. 잠깐 보죠. 먼저 한번 내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그냥 뭐 그렇대요. 그냥 그죠. 그리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옛날에는 이걸 초항이라고 불러서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초항 그러는데 그냥 첫째 항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네들도 하나의 함수다. 함수라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수원은 모두 함수로 이루어져 있죠.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끝나자마자 생뚱맞게 무슨 웬 수열이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열도 함수의 연속이에요. n에다가 계속 특정 값을 계속 대입할 거라서 그냥 그렇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등차 수열, 차례도 일정한 수를 더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차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얘가 d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반항은 다음 같은 이런 모양새를 취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등차 중항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등차 수를 이루는 세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라고 잡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옵션이야. 이거는 제가 형광색으로 칠하기 좋아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냥 4개 숫자를 할 때 만약에 4개 수의 합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할래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할 때 많아요. 대신 조건식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건식이 조금 길어지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합을 더해도 d가 안 주어지고 d가 남아있어요. 그쵸? 이거 식 정의하면 3a 플러스 2d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 그럼 지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2d 차이씩이 나도록 다음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더하게 되면 얼마? 4a만 딱 남게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대신 이 수열의 공차는 2d인 거죠. 2d. 수열의 공차는 2d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합구하는 공식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암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우리 아까 다 필기했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an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c가 0이면 왜 그런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괜찮을까요? 네. 이제 보자. 등비수열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을 구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이기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서로 헷갈려서 공식만 섞여 쓰다가 난리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등차 수열만 끝내도록 하죠. 저랑은 좀 가능하면 대표 유형들만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뭐 상문제도 제가 지금은 안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상 문제도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은 대표 유형만 빨리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잠깐 볼까요? 공차가 3짜리래요. A6은 11이고 AK는 31을 만족하는 K의 값은 A6이다. 그럼 습관처럼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었죠? A 플러스 5D가 나와야 된다고. 왜냐면 AN은 초항 플러스 N-1D잖아요. 얘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A6이야? 그럼 A6은 A 플러스 6-1D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A 플러스 5D가 11이란 뜻인데 D가 얼마죠? D가 3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15는 1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값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AK가 31에 AK? 그럼 얘는 A 플러스에 K-1의 D가 32란 얘기네. 잠깐만, A값 방금 구했죠? 얼마죠? 마이너스 4인가요? K-1의 D값 얼마죠? 3인가요? 이 값이 32란 얘기죠. 이걸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K에 대한 1차 방정 형식이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나가는 거야. 괜찮을까요? 또는 아까 전에 이런 거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죠? 기억나세요? 그렇다면 AK가 32 숫자가 좀 크니까 여기서 이거 빼볼까요? AK-A6은 뭐랑 똑같을까요? K-6D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32에서 11을 빼면 얼마죠? 21? 그렇다면 21은 K-6의 D가 얼마죠? 3. 그럼 3, 7에 21이니까 7은 K-6이고, 그래서 K값을 여기서도 또 구할 수 있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맞추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상문제도 안 풀어드릴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난 못 푼다가 아니라 오늘 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등차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풀어주시고. A3 더하기 A10은 63이고 A6 더하기 A15는 103일 때 A27을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 그냥 보인 거예요. A3? A3은 A 플러스 2D인 거고요. A10? A 플러스 9D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2A 플러스 11D가 얼마라는 거야? 63. 맞나요? 다시 A6 더하기 A15가 103? 뭐야? A 플러스 5D, A 플러스 14D. 얘가 103이란 얘기니까 2A 플러스 19D가 얼마야? 103. 뭐야? 연립방정식. 그쵸? 연립방정식 풀 수 있죠? 그 상태에서 A 플러스 26D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네. 또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 A3 더하기 A12 63이라고 적어볼까요? 빼볼까요? 그럼 얘는 3D 더하기 5D 맞아요? 얘가 40. 8D는 40. D값은 5. 그죠? 그래서 D값은 D값 찾는 방법은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치? 근데 A 초항을 찾는 방법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대입해서 A 플러스 2D, A 플러스 9D 해서 또 한번 넣긴 해야 돼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상은 안 풀어진다 그랬는데, 그냥 이것만 잠깐 불러봐요. A6 더하기 A8은 0이래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A6과 A8을 비교해 봤을 때 합이 0이려면 얘가 양수 음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얘가 둘 다 00일 수도 있죠. 음수 양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상황일까요? 문제 조건만 봤을 때 지금 나 조건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조건만 보고서 이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서현이부터 해볼까요? 어차피 찍는 거 아니에요? 등차수를 배우자마자 상문제로 그냥 한 번에 맞춰버리면 그게 대단한 거죠. 그냥 요거 거 같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두 번째. 그래요. 이번엔 거꾸로 가죠. 그대로. 두 번째. 여기가 N축. 여기가 AN축. 그렇다면 AN은 DN의 플러스 뭐뭐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1차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직선이다. 근데 D가 기울기라 했었잖아요. 그럼 D가 기울기면 제가 이렇게 공차가 양수니까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D의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더 눕냐 서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두 놈이 더했을 때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값을 넣었을 때. 6 집어넣는데 0되고 8 집어넣는데 0될 수 없어요. 0 되는 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그럼 뿔마냐 맞뿔이냐인데 아무래도 8, 6은 아니겠죠. 6, 8일 거라고요. 여기가 6, 8. 이해될까요? 절대값은 똑같을 거고. 이해될까요?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6은 마이너스, A8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얘랑이 똑같대요. 90도죠. 그 다음에 6일 방금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함수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6일이랑 아이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6일이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여기 막곡지가 똑같고 두 삼각형은 요 두 삼각형은 합동. 그쵸? ASA 합동. 그쵸? 한 변과 양 끝까지 똑같아요.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똑같겠죠. 이 점의 좌표는. 그죠? 중점이잖아, 중점. 길이 같아야 되니까, 그지? 7. 따라서 A7은 얼마다? 0. 여기가 7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얘가 지금 함수니까, 지금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뭡니까? 8,A8이고요. 요 점에 대한 좌표는 6,A8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7,A7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 함수를 계속 이런 함수화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안 헷갈린다고요. 다 모든 걸 수식으로만 정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항이 29래요. 7항이 29. 그렇다면 얘는 A 플러스 6항이, A 플러스 6D가 29란 얘기죠. 괜찮아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A 플러스 9D가 얼마입니까? 20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뭐, 아까 전처럼 빼서 D값 빨리 구한 다음에 초항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뭐냐면,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묻고 있는 것이니까, AN은 뭡니까? 이 식을 정리하든 아니면 아무튼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AN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N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문제라서 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단 N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N은 자연수. 자연수의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무튼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자주 나와요. 1과 100일 사이에 19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데 A8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응? 전체 숫자가 몇 개라는 건가요? 전체 숫자 1과 100일 있으면 그 안에 19개를 이렇게 낀 거야. 응? 저 21.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과 100일인데 그 사이에 19개를 넣었으니까. 그치? 그게 21개인데 우연하게 그냥 대충 껴넣었는데 등차 수를 이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격이 다 똑같아진 거야. 따라서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얘를 새로운 수열인 B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B2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고 B3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고 맨 끝은 얘는 B21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 B1 값이 1이고 B21이 101일 때 A8이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하나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그쵸? 그죠? 왜냐면 B1이 끼어들었으니까. 그래서 A8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B 입장에서 본다면 B9를 물어본 문제와 같은 문제인 거죠. 이해될까요? 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지금 이걸 대용만 정리한 거지 이걸 풀어서 답 나와서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너희들이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내용도 상관없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서 아까 했었던 듯이 똑같이 계산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 문제 형태로. 네, 그래서 얘도 이런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고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2A, A제곱 플러스 2A, 4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도록 합니다. 등차수를 이룬다고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요?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2A를 2배 한 게 양쪽 2개 더한 것과 똑같다.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2차 방정식 나올 테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무식하게 정말 근의 공식 써서 두 분 다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든 뭐 아무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근각의수 관계가 헷갈리시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틀려보세요. 한번 틀리고 그때 와서 또 보죠. 지금 우리가 A6을 봐야 되겠죠?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 수의 곱을 물어봤어요.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를 구체적으로 준 게 아니라 나보고 잡으래. 그래? 그럼 A, B, C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나한테 자율성을 준 거 아니야. 아까 전 문제랑은 다르게. 따라서 이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잡자고. A, B, C 잡으면 미지수 3개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 잡으면 미지수 2개만 구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세수의 합을 더해주시고 제곱의 합이니까 더한 게 165다. 그죠? 이걸 더하면 21이고 미지수 2개 조건식 2개니까 우린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너무 노가다 아닙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노가다야. 이 정도 계산해 주셔야 돼. 네.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진육면체 다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모서리들은 각각 다 4개씩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건널비는 같은 면이 2개씩 있어요. 그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한번 세워보세요. 세우신 다음에 틀려오신 다음에 내일 다시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A2가 4고 A5가 22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서부터 20항까지 합을 묻고 있습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서부터 20항까지의 합, 결국에는 S에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였을까요? 지금 S20을 묻고 있는 거죠. 첫째 항서부터 20항까지니까 20에 그 다음에 초항 플러스 끝항 A20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N-D니까. 그지? 그래서 아무튼 뭘 알면 된다. A랑 D값만 알면 된다. A랑 D값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지금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그죠? 두 항이 주어졌을 때 A와 D가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찾아보시죠. 그 다음에 94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스킬 문제인데요. AN 플러스 BN 있을 때 A1 더하기 B1의 값이 4고요. 그 다음에 AN에 대한 공차를 D1, 얘를 D2라고 잡는다면 D1 더하기 D2가 얼마다? 2래요. 얘가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의 합이 4고 공차의 합이 2다. 그냥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듯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얘네들이 합 구할 수 있어요. A1이 뭔지 모르겠지만 D1을 이용해서 식 만들고 여기서도 B1과 D2를 이용해서 식 만들고 그걸 더하게 되면 뭔가 이런 형태들이 나오나 보죠. 그렇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어차피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어서 우리가 섞어버리면 얘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해할까요? 이렇게. 맞아요. 하게 되면 얘는 일반항이 AN 더하기 BN인 일반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N도 1차식, BN도 1차식이니까 AN 더하기 BN도 1차식. 그래서 얘도 등차수를 이룬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초항은 A1 더하기 B1이 있을 거고 공차는 2짜리. 따라서 제가 이 수열을 CN이라고 잡는다면 CN이라는 놈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더하기 해서 C15까지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 C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4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2짜리 수열이고 15개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우선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집에 가서는 이 방법대로는 하지 마시고 각각을 한번 그냥 구해 보세요. 왜냐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파란색 방법이 좀 더 빠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험 기간 앞두고 있는 건 아니니까 빠른 것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는 각각을 따로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 문제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파란색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니면 지금 형광펜 했던 방법대로 문제 못 풀어.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요.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아까랑 비슷한 문제다. 그쵸?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됐을까요? 전체 항의 개수는 맞아요. n 플러스 2개가 된 거죠. 그죠? n개를 안에다 집어넣고 4하고 56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된 수열이 우연하게도 등차 수열이 만들어졌대요. 이 수열의 합이 660이래요. 그렇다면 합구한 50. 등차 수열 됐네? 그럼 2분의 n에 2a 플러스의 n-1d라는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수열 입장에서는 얘가 b1이고 b2고 해서 얘가 bn 플러스 2까지 왔을 테니까 얘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항과 끝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식을 이걸 쓰시는 게 좋겠다. 2분의 초항 플러스 끝항. 맞습니까? 항의 개수 몇 개라고요? n 플러스 2개. 얘가 660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다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할까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봅시다. 첫 장서부터 10항까지 합이 140이고요. 첫 장서부터 20항까지 합이 480. 첫 장서부터 30항까지의 합은 얼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건데요. 첫 장서부터 10항 2분의 10개의 2a 플러스 9d를 계산한 게 140. 맞아요. 그 다음에 2분의 항이 20개죠. 첫 장서부터 20항까지니까 2a 플러스 19d를 계산한 게 얼마? 480. 이것을 활용해서 첫 장서부터 30항까지니까 2분의 30개죠. 2a 플러스 29d가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본 문제예요. 마찬가지 a랑 d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삼아서 하시는 겁니다. 잠깐 좀 볼게요. 제가 그냥 A1, A2, A3, A4, A5, A6, A7, A8, A9만 잠깐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을 같은 개수만큼 제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같은 개수만큼 잘라봤어요. 그렇다면 세 팀이 생긴 거죠. 세 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얘는 A1이 A4로 갈 때는 몇 D만큼 커진 거죠? 3D만큼 커진 거죠. 맞아요? 세 칸 건너왔으니까. 여기서도 3D만큼 커진 거고 3D만큼 커졌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각각의 힘을 합친다면 앞에 있는 애보다 3D 총 9D만큼이 커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T라는 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T 플러스 9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T 플러스 9D라고. 맞아요? 그렇다면 다시 얘도 봅시다. A4와 A7을 볼까요? 마찬가지 지금 3칸 건너왔죠? A4와 H 입장에서 본다면 얘도 얼마 차이 나고 있는 거야? 3D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3D 차이.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얘네들도 힘을 합친다면 우리도 힘을 합쳐볼래?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애보다 3D 커졌고 3D 커졌으니까 9D에서 9D를 더한 T 플러스 18D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잠깐만. T 플러스 9D, T 플러스 18D? 9D 커졌고 9D 커졌죠. 우리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을 쭉 펼쳐놓고 합을 구했는데 같은 간격만큼
같은 간격만큼 잘라놓고 나면 얘네들끼리도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첫째 항서부터 10항까지, A1서부터 A10까지가 140이에요. 그렇다면 A11서부터 A20까지는 얼마였을까요? 전체가 140, 전체가 480인데, 그 중에서 140을 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전체가 480인데, 10항까지는 140이래요. 그럼 얼마 됐을까요? 요만큼은. A11서부터 A20까지는. 480에서 140을 빼면 되니까, 340, 340. 그리고 A21에서부터 시작해서 A30까지 구하게 된다면,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등차수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같은 10개 간격이니까. 따라서 340의 2배를 한 게 140 더하기 별이라는 등차 중앙의 성질도 사용할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여기 10개인데 여기 뭐 7개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까 처음에 원했던 그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같은 간격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이건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영상은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최대 최소를 잠깐 볼까요? 최대 최소. 제 5항이 8이고요. 제 13항이 마이너스 16인데요. 첫째 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 좀 잠깐만 살펴보자.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등차 수열이죠. 얘들 다 등차 수열이에요. 맞죠? 합을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합은 얼마예요? 12. 여기까지 합은 12예요. 여기까지 합은 15. 숫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합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커지는 거죠. 증가량 차이만 좀 날 뿐이죠. 얼마인가요? 16. 여기는요? 15. 12. 7. 그럼 제일 컸을 때는 언제야? 이때죠. 이때까지가 최대네? 잠깐, 그럼 여기는 왜 줄어들었죠? 근본적인 이유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여서. 아, 얘가 마이너스여서 그렇구나. 그럼 야, 네가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반항을 빨리 찾아서 일반항이 마지막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네. 거기까지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놈을 통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등차수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이것도 이렇게 활용하셔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 또는 다른 문제를 통해서 좀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죠. 봅시다. 지금 수업 동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보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 사실 이 문제가 등차수열 단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등차수열이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가 시험 중간에 이렇게 끼워버리게 되면 무슨 수열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씩 배열하시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가장 작은 수 뭐가 있을까요? 4가 아니라 사실은 1부터 시작되죠. 왜냐면 몫이 자연수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의 오답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오답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몫이 0이고 나머지 1수가 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1, 4.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7.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끼 보게. 그럼 가장 맨 끝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나머지 1인 숫자는 100. 맞아요. 하다 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등차 수열이네. 아, 배수 자체가 등차 수열이네. 그쵸? 3, 6, 9, 10이 다 등차 수열이니까 거기 똑같이 1씩을 더해도. 그치? 3, 6, 9 이런 애들도 전부 다 3씩 커지는 3n인 거잖아. 그치?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1을 더하든 여기다 100을 더하든 상관없이 항상 1차식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얘네들의 합을 계산해달라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항이 몇 개인지 초항이랑 끝항은 방금 구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 합이 530인데요. 이때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뭐 초항이 뭔지 모르겠어요. 1이 아니네. 그치? 1이고 뭐 a 플러스 d 이렇게 주어졌어서 맨 끝은 뭐야? 20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19d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d 값이 얼마야?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d 값이 얼마니? 1? d 값이 1 맞아? d 값이 1. d 값이 1이니까 여기서 1부터 시작하셔서 d 값이 1이니까 얼마? 19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530일 때 너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공차 1이다. 연속한다. 공차 1이다.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봐 주세요. 시간이 아니,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S는 n제곱 플러스 2n일 때 지금 얘네들을 물어본 거예요. A1, 3, 5 얘네들 99. 무슨 수열이지? AN이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문제 못 풀겠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1에서부터 n까지 합이 SN이 n제곱 플러스 2n. 합이 2차항이야. 합이 2차항이야. 그럼 SN으로 만들 수 있는 AN은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치? EN에, 기억나니? 플러스, 그렇죠. B-A, 이렇게. 이해될까요? 아까 했었던 공식이에요. EAN 플러스 B-A. 알아두시면 빠르다고. 알겠지? 근데 결국엔 암기하셔야 돼요. 결국에 AN 값이 뭐다? E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따라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때 한 칸씩 이렇게 띄어나오다 등차 수열이라고요. 알겠지? 따라서 얘는 뭐야? 3. 그 다음에 3 맞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야? 7.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1. 99 집어넣으면 얼마야? 199인가요? 이거를 다 더해달라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같은 간격만큼 자른 이 수열들도 등차 수열이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봐봐. A1 AN이 등차 수열이면 지금 같은 경우가 AN-1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A1, A3 이게 홀수 세수니까 AN-1도 등차 수열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얘는 맞는 말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쭉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럼 거기서 같은 간격만큼 자르든 아니면 일부분 이렇게 자르든 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죠? 다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A의 En-1이 등차 수열이면 AN은 등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홀수 번째만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잖아. 뭐 3, 7, 11, 10
뭐냐 그 다음은 15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뭐 생뚱맞게 뭐 0, 100, 17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홀수 번째가 제가 지금 짝수 번째를 넣어놨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홀수 번째에다가 3, 7, 11, 15 이렇게 쭉 배열시켜 놓고 등차 수열처럼 보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는 막 이상한 숫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들끼리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여기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서부터는 이 대표용들이 있거든요. 대표용들을 한번 좀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가시면서 빨리 한번 좀 내용 정리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